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햄과 라르나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웨스트햄이 유리한 경기이지만 웨스트햄으로서는 지난 라르나카 원정에서 두 골로 맹활약을 했었던 안토니오라는 공격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토니오라는 공격수가 지난 라르나카 원정에서 전반에만 두 골 원맨쇼를 보여주면서 2대0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안토니오 선수가 후반 15분에 종아리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주말에 펼쳐진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안토니오 선수가 결장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안토니오 선수가 몸 상태가 100%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 여부를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안토니오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라르나카를 상대로 두 골차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토니오 선수를 무리해서 출전을 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의 안토니오가 올 시즌 웨스트햄에서 컨퍼런스 리그 가장 많은 골인 3골을 넣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 선수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확실히 웨스트햄이 공격 쪽에서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웨스트햄이 지난 라르나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5대5 팽팽한 양상을 띄었고 차이점을 만들어낸 것은 안토니오 선수의 슈팅 2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데니 잉스 선수가 7경기 2골, 스카마카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경기 감각이 100%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가 맨시티가 FA컵을 치르게 되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이번 라르나카전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토니오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측면의 보엔이나 포르날스, 벤라마 같은 선수들이 역시나 한 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웨스트햄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알크마르와 라치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 결과는 라치오 원정에서 알크마르가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역배를 연출했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라치오가 홈에서 알크마르의 전방 압박이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치오가 실점을 한 두 골 모두 알크마르의 압박에 의해서 비롯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네덜란드 리그의 전방 압박 지표인데 알크마르라는 팀이 페예노르트, PSV 다음으로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6골로 세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순간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면 굉장히 위협적인 압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알크마르인데 지금 보시는 것이 알크마르가 득점을 했었던 두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라치오가 공격을 전개를 할때 알크마르가 전방 압박으로 공을 탈취를 한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라치오가 알크마르의 조직적인 압박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치오가 세리에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로 버티고 있지만 최근에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포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심 공격 자원인 자칸이 안데르송 선수의 무득점 행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데르송과 자카니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긴데, 자카니는 최근에 모든 대회 9경기 무득점, 안데르송 선수는 11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고, 페드로 선수 역시 7경기 한 골, 이 한 골이 지난 알크마르전 득점이었지만 페드로 선수 역시 7경기 한 골이 그치고 있고, 이 플레이메이커 밀린코비치 사비치 역시 최근에 9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임모빌레가 빠진 상황에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라치오의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치오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리에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세리에를 기준으로 원정에서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오히려 원정에서 맘먹고 수비를 하면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경기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시즌 초중반에 이상하게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무승부 비중이 꽤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크마르가 전방 압박이 지난 1차전 때는 잘 통했지만 만약에 이번 매치에서 홈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또다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라치오의 경우에는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선수가 뒷공간으로 뿌리는 킬러 패스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오히려 홈 경기에서는 알크마르의 왕성한 압박이 양나라의 검, 독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니스와 셰리프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희비가 갈렸던 것이 양팀이 모두 크로스성 슈팅, 크로슛이 니스는 골로 연결이 됐고 셰리프티는 아쉽게 골대를 강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셰리프티가 니스에게 0대1로 홈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이 전체적인 공격 지표가 셰리프티가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이 14개 대 6개로 니스보다 2배 이상의 슈팅을 때렸던 셰리프티이고, 기대 득점 자체 역시 셰리프티가 1.28골로 니스는 0.33골에 그쳤기 때문에 이 크로스성 슈팅이 득점이 되지 않았더라면 니스가 굉장히 득점을 하는데 어려울 수 있었던 1차전 맞대결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중앙 수비 자원인 단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니스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단테라는 수비 자원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수비수인데 후방에서 그래도 패스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과정에서 빌드업 전개가 삐걱거릴 수 있는 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리프티라는 팀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 파르티잔이라는 팀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홈에서는 패배를 당한 다음에 오히려 파르티잔 원정에서 역대 경기를 하는 도깨비 면모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특히나 1차전 경기 내용을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니스의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그래도 니스가 짠물 수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좀 더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안더레흐트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 현미경 분석에서 안드레유트가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인데 반대로 그 압박으로 인해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상대의 역습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석대로 지난 1차전 양상이 안드레유트가 선제 실점을 당했을 때는 안드레유트가 압박을 시도하다가 압박이 풀리면서 비아레알이 역습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검정색 안더레우트가 전방 압박을 시도했다가 비아레알이 탈압박을 하면서 역습 한 방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고, 반대로 안더레우트가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었을 때도 자신들의 강점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비아레알의 공을 빼앗아냈고, 이 드레이어 선수의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기 양상은 안더레우트가 순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비아레알이 퀄리티 있는 역습을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점유율 자체는 비아레알이 지난 안더레우트 원정에서도 54%로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아레알이 홈이라는 점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비아레알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안더레우트가 원정에서 역으로 역습을 감행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안더레우트가 프랑스 리그왕에서 영입을 한 슬리만이라는 베테랑 공격수의 골 감각이 좋고, 덴마크 리그에서 영입을 한 측면 자원 드레이어 선수 역시 왼발 감각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경기 내용도 대등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이 룰리라는 골키퍼가 아약스로 이적을 한 다음에 베테랑 골키퍼 레이나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슬슬 레이나 골키퍼의 불안감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안더레우트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안더레우트의 골키퍼 베르브루겐 선수가 선방 4개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 비아레알의 레이나 선수는 선방 2개에 그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을 했고, 주말 베티스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도 이 비아레알의 레이나 골키퍼가 상대의 중거리 슛을 잡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공을 놓쳤고, 이 베티스에게 세컨볼 선제 실점에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레이나 선수가 지키는 비아레알의 골문이 최근에 다소 불안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아레알 특유의 경기는 지배하면서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오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1차전과 마찬가지로 무승부 정도가 나오면서 연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흐름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페렌츠바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페렌츠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폴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 레버쿠젠인데 이 페렌츠바가 최근에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 보트카라는 선수가 주말 헝가리 리그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뛰어난 측면 수비수인데 이번 레버쿠젠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왼쪽 측면 수비수 파츠카 선수 역시 부상으로 최근에 빠져있는 페렌츠바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에 이번 경기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레버쿠젠은 오른쪽 측면에 프림폰과 디아비 선수의 공격력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이 플레이메이커 비르츠 선수의 경기력이 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버쿠젠의 플레이메이커 비르츠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 근육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페렌츠바 원정에서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페렌츠바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비르츠 선수가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던 레버쿠젠인 만큼 비르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공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레버쿠젠 원정에서 페렌츠바가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 숫자도 8개 대 9개로 한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전반 중반에 페렌츠바의 에이스 미드필더인 자카리아센 선수가 슈팅을 때린 것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면서 페렌츠바에게도 득점 기회가 있었던 1차전 맞대결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버쿠젠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레버쿠젠이 무실점 경기를 한 것이 지난 페렌츠바와의 1차전 한 경기가 유일하고 10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6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력이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레버쿠젠이 플레이메이커 비르츠 선수의 복귀가 불발이 되는 가운데 페렌츠바 또한 공격 쪽에 자카리아센, 음마에, 마르퀴뇨스, 트라우레 같이 한방에 있는 자원이 많다는 점에서 레버쿠젠이 올 시즌 자국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페렌츠바에게도 이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현미경 분석 촬영 도중에 레버쿠젠의 비르트 선수의 SNS에 들어가 봤는데 이 비르트 선수가 훈련을 하는 사진을 자신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교체로라도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그래도 페렌츠바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아스날과 스포르팅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현미경 분석에서 풋볼살롱이 아스날의 최전반 공격수 결장에 따른 단통 무승부 이변을 가져가서 적중이 됐는데 이번 2차전의 경우에는 아스날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스날이 지난 1차전 스포르팅 원정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줄부상으로 결장이 됐는데 이번 경기에는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와 제주스 선수가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말 풀럼과의 리그 경기에서 아스날의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3대0 완승의 1등 공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현미경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트로사르 선수를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 가짜 9번 공격수로 기용을 해서 재미를 보고 있고 이 트로사르 선수가 가짜 9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왼쪽 측면에 마르티넬리 선수까지 함께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스포르팅과의 1차전에서는 이 트로사르가 빠지면서 덩달아 마르티넬리까지 공격력이 저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대로 무득점에 그쳤었던 1차전의 마르티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말 풀럼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트로사르가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마르티넬리가 트로사르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트로사르 선수가 가짜 9번으로서 수비수를 달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왼쪽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왼쪽 측면에 있던 마르티넬리 선수가 자유롭게 중앙과 최전방 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로사르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원래 주전 공격수인 제주스까지 부상에서 돌아온 아스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홈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도 주말 리그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무패 행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번에 아스날 원정에서 스포르팅 쪽이 전력 누수가 굉장히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팀의 주장이자 장신 수비수인 코아테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 스포르팅이고 주전 미드필더 모리타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1차전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됐던 이 스포르팅의 수비형 미드필더 우가르테가 복귀를 하는 것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홈에서 아스날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원정 스포르팅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공격력 역시 급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 원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 일정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스포르팅전에 어느 정도 투자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AS 로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로마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현미경 분석에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갔다가 로마의 승리가 나오면서 부러졌던 경기인데 당시 현미경 분석의 핵심은 AS 로마가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에 주축 공격 자원들이 부진하면서 무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공격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를 가져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S 로마가 자국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력한 팀인데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최상위권 팀이고 세트피스 수비도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보지 못하면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가 보란듯이 후반전 막판에 코너킥 세트피스로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또다시 로마의 세트피스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로마가 핵심 수비수 이바네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의 이바네즈라는 선수가 세리에 A에서 3골을 넣은 수비수인데 이 3골 모두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헤딩으로 넣은 골들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분석 때 소시에다드가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바네즈가 빠진 로마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한 만큼 이번에 이바네즈까지 돌아온다면 로마가 충분히 또다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자국 라리가에서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물론 로마 역시 자국 세리에 기준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 구미가 그래도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AS 로마는 주전 미드필더 펠레그리니 선수가 주말 사수올로전에서 머리 부상 여파로 결정이 됐는데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펠레그리니 선수가 이번 소시에다드 원정 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무리뉴 감독 특유의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DNA 그리고 노련한 경기 운영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8강에 로마가 패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